월요봉투입니다. 자, 오늘 4월 1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이거 참 변동성을 계속 지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 일단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에 깔려 있는 전제 흐름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일단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지금 높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낮아질 기미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연준의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스탠스가 예상이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탠스는 충분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소화를 했습니다만 3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이고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준의 이 공격적인 스탠스가 혹시나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왜? 너무 공격적이니까. 경기 둔화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중국의 상해 봉쇄 이 중국 상해 봉쇄는 공급망 이슈에 또 공급망 이슈에 불을 붙이는 이런 이 문제가 됐었고요.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이 PPI나 CPI 같은 경우도 PPI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CPI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시차를 가지고 미국 쪽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해 나가면서 시장의 우려가 유독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여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인 건 분명하죠.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시장이 거의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는 큰 악재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다가 이 부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계속해서 질질질질 끄는 상황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이슈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투심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당연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채금리 계속해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거의 지금 3%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2.78%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에.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3월 이 소비자 기대 지표 같은 경우도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많이 올라왔죠. 전월 대비해서. 특히 가솔린, 그러니까 이 기름값, 원유, 그리고 식품 이쪽에서 상승률이 뭐 9%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이 물가를 기록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단기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결국은 뭐 지금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임금이 상승하지만 임금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 이 상승률이 더 높다. 즉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 이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빈부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은 이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 뭐 거의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사실 이 자리까지는 내려와도 차트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자리를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을 기대하는 건 이제는 일단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밖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는 각도가 지금 너무 커서 오늘 이후에 옆으로 조금 기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진정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오늘 일단 CPI 발표가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 얘기했던 그 이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보편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백악관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마도 이번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백악관이 먼저 한번 터뜨렸던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CPI가 나왔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제 선반영했던 부분으로 거의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예상치보다 상승폭이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치가 8.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8.4%면 사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역대급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이러면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발표가 될 CPI가 예상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시장은 대략적으로 뭐 강하게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 하단은 제한시키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일단은 있는 상황, 이런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열려 있기는 13,000포인트까지 일단 또 열려 있는 상태가 됐죠. 일단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현재 진행된 상황 자체로 현실로 놓고 보면 기대하는 바는 요 흐름 그림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보이는 대로 보면 13,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고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기는 흐름으로 바닥을 잡아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것이냐 지금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의 상태를 보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장중 흐름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저점을 깨고 살짝 깨고 밑으로 오는 모습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해서 다시 이 전 저점 이탈 가능성을 보인 물론 아직 이탈은 안 했어요. 이탈은 안 했는데 조금 좀 안정적이진 못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 섹터들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이 선현물 올 매도 중인데 아직 매도량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선물 매도가 지금 살짝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고요. 이건 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요.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거래량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중립 살짝 위로 갔다가 살짝 밑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살짝 위입니다. 중립 살짝 위입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거죠. 오늘, 수급의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겁니다. 현재는 살짝 우호적인 정도. 그러니까 중립에서 살짝,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뭐 미국 시장 자체 그리고 주변 여건 우호적인 흐름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는 게 이 전형적으로 지금 지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오늘 장, 어제 장, 오늘 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섹터들 살짝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섹터들, 조선 섹터들 살짝 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움직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비료, NFT, 2차 전지,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 지금 오늘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 중에 눈에 띄는 특징적인 종목은 안 보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YP 엔터, LNF, 에코프로, TSE, KG 이니시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 위메이드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도 비우호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이 속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조금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국내 증시, 우리 한국 증시의 비중입니다. 이 외계인들의 한국 증시의 비중이 보통 아주 충격적인 이 상황들이 한 번씩 도래했었을 때 비중 이제 셀코리아 하면서 다 팔고 나가서 30%대 밑으로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시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30%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개인들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개인들의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엄청나게 늘어서 역대급으로 늘어서 지금 20% 정도 됩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외국인들 역대 최저급 부근쯤 와 있습니다. 최저는 아닌데 그 부근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대 초반입니다. 30점 뭐 한 3,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이 얼마큼 지금 더 크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는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지금 보면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매도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크게 이렇게 이 하단은 확실히 제한적일 수 있는, 그게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정도. 그동안 반등이 나올 만하면 외국인들이 때리니까 반등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은 잦아들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증시의 증시 레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영업 이익률 상승치가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초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이 1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대략 0.99배 요 정도 됩니다. 1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PBR 지금 1배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주요 증시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지금 증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미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계속 쏟아붓는,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만에 하나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어떤 돌발적인 충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하단은 확실히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지금 최근 보시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래도 선방하는, 상대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를 하고 한국 증시를 포기를 하고 완전히 엑시트 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 뭐 크게 대형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흐름들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지수대로 놓고 봤었을 때도 거의 우리 시장은 지금 저점 부근에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지 라인, 강한 지지 라인 대 부근에 와 있다라는 거 하나. 이런 정도 흐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자리가 거의 저점대 부근에 와 있다. 그러니까 밑으로 열려 있는, 하단이 열려 있는 정도는 일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 이 자리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 가지고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 일시적으로 살짝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는,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시장의 이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만, 그 매력보다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즉 바꿔 얘기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시장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구간 전후 자리는 좀 지켜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조금 더 두고는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땡겨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때 충격, 요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때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역대급,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뭐 점진적인 형태였다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짧게 보면 10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한 10개월가량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정도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던 것, 상승량, 그리고 상승했던 기간,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락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하락 구간의 기간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구간이 10개월, 지금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구간이 10개월, 어느 정도는 지금 기간 조정도 와 있다. 마무리 구간쯤 근처에 좀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구간이 지금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 구간부터는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구간이, 글쎄요, 뭐 당장 이번 달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끝자락쯤에 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5월 달에 금리 인상 QT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거 지금 벌써 그 충격을 지금 시장이 받고 있잖아요.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상황들을 지금 벌써 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하루하루로 보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상보다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고 주변 여건이 지금 개선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되거나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보다는 조금 돌아설 가능성에 지금 거의 올자리까지 왔다. 이때와 다릅니다. 이때는 2600 초반이 PBR 1배였고요. 지금은 영업 이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1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본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바닥권 부근에 와 있다.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